염증에 좋은 최고의 음식은요. 하나를 제가 탁 꼽으라면 저는 양파를 꼽겠습니다. 양파. 그래서 양파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 혈액이 잘 소통되도록 해주는 천년 소통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씩 천년 소통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왜 이게 양파가 좋으냐 하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지동 교수입니다. 제가 뭐 어쨌든 늘 환자들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뭐 대학에서 지금 한 35년 이상 지금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들이 어디 아프면 이제 병원을 가게 되죠. 뭐 병원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이제 대부분 뭐 엑스레이나 MRI, 혈액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고 그 진단명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모든 분들이 거기에 꽂힌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늘 뭐 유튜브 나와서 내가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뭐 척추관절도 많이 봅니다만 지금 센터장을 맡으면서 척추관절 환자들도 많이 보는데 뭐 척추관절 환자들까지도 사실은 몸의 문제예요. 뭐 암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암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내가 어떤 병에 대해서 만성적으로 약을 먹고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병은 일단은 뭐 관리를 하는 건 필요하고요. 하지만 내 몸에 문제가 없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걸 강조를 하냐면 우리 몸은요 한 30조에서 40조 정도의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세포들은 뭘 먹고 사느냐 하면 사실 혈액을 먹고 살아요. 혈액에서 포도당이나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되고요. 영양 공급을 해 주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제 세포 속에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만들고 그다음에 인제 거기 노폐물을 내놓죠. 그다음에 그 노폐물을 수거도 누가 하느냐? 혈액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양 공급하고 혈액 또 나름대로 대사산 찌꺼기도 제거하고 하는 혈액이 사실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해야지 우리 몸의 기관이 건강합니다. 모든 우리 머리카락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모든 이 인체 기관들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혈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혈압이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사실 혈압 때문에 우리나라 그 보험 재정이 몇 조더라고요, 그게. 네, 그만큼 혈압약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혈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혈압이 왜 높아지느냐?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필요한 음식을 먹고 위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면 사실은 30조 세포가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에서 이 혈액을 어쨌든 부족한 혈액이지만 보내기 위해서는 압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혈압의 원인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혈액을 충분히 못 만들면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음식을 먹고 혈액을 잘 만들더라도 그 만들어진 혈액이 혈관을 따라서 모세혈관까지 가서 세포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혈관에 예를 들어서 체지방이 많고 기름이 끼고 이러면 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압을 높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원인은 사실은 몸에 필요 없는 체지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러면 자율신경이나 호르몬이 균형이 깨지면서 그게 깨지게 되면 특히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교감신경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 혈관을 긴장을 하게 만들어요. 긴장을 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혈액을 보내야 된다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원인은 사실은 몸에 있는데 대부분 지금 양방에서 하는 혈압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심장의 박동이 과하니까 심장의 박동을 내리는 거죠. 그다음에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압이 높아지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혈액의 양이 많다고 생각해서 소변으로 수분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지 그 압이라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은 치료가 아니라 평생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는 몸에 있는데 그 원인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자꾸 이제 암만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심장이나 뇌에 부담을 주면서 큰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관리도 필요하지만 그 관리 과정 중에 내 몸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뭐 척추관절 얘기했습니다. 허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허리도 우리가 어떤 사고나 어떤 뭐 교통사고나 이런 큰 사고가 아니면 그냥 몸이 건강한 상황 같으면 일상생활에서 조금 허리가 삐끗하거나 다쳐도요. 한 달 정도 뭐 물리치료나 짐 치료나 이걸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6개월, 1년 수술까지도 이제 MRI 찍어 보면 왜냐하면 허리가 기능이 문제가 생기니까 디스크나 협착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대부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허리가 약해져서 오는 건데 약해진 이유가 제가 얘기하는 음식 먹고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어서 혈액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허리 근육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허리 근육 세포가 충분히 제 기능을 못하죠. 그리고 근육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인제 순환이 안 되고 몸이 무거우면 몸에 체지방이 쌓이거든요. 체지방이 1kg면 허리에요, 우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한 5kg 정도의 부담을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체지방이 한 5kg 오버돼 있으면 허리에 사실 한 25kg 정도에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건 허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 사실은 다 만성적으로 아프게 되죠, 중력에 의해서. 이 문제는 내 몸의 에너지 순환이 안 돼서 체지방이 쌓이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허리는 결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 못 자고 늘 뒷골 당기고 이런 경우도 인제 이런 호르몬 교감신경이 예민해지고 자율신경 균형이 깨진 건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기가 위로 다 상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뒷골이 당기고 입이 마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하체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잠 못 자고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원인은 이 사람 충분히 잠자고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지만이 사실 에너지가 하체 쪽으로도 내려가고 허리에 힘을 쓰는데 맨날 잠 못 자고 예민해져 있고 이런 상황이면 그거 개선이 안 되고 허리 통증요, 진통제 먹고 아무리 신경 차단 시술을 받아도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제 늘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진짜 안 먹어도 될 약을 몇 년간 먹고 있고요, 안 해도 될 수술을 2 번, 3번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이게 의료 건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거 너무 잘못돼 있다. 네, 이거를 좀 국민들한테 인식을 좀 시키고 알려야 되겠다는 게 제 사실은 대학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진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책도 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쉽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을 인제 나무에 한번 비유해 보면요, 이 나무 뿌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 뿌리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잎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열매도 잘 열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인제 그 문제를 잎, 꽃, 열매에 인제 집중한다는 거죠. 사실 뿌리에 대한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쪼끔 이해하고 인식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좀 일반인들한테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근본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혈압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은 딴 곳에 있는데 우리가 치료가 되려면 원인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충분히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압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혈액 에너지를 만드는 데 문제가 느껴지는 분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생활에 거기에 맞게 인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근육도 생기고 몸에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압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순환을 시켜서 이 혈액 에너지가 세포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이 압이 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대 의학에서의 혈압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압을 낮추는 거에 대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 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장이 많이 뛰고 심장의 압이 높아지니까 심장의 박동을 오히려 좀 떨어뜨리는 쪽으로. 혈액이 잘 가려면 혈관을 늘려야 되니까 혈관이 지금 긴장되고 이 문제가 바로 다른 문제에 있는데 혈액이라는 게 부족하고 가는 길이 막혀 있고 지방이 끼어 있고 자율신경이라든지 이런 균형이 깨져서 지금 혈관이 긴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왜 자율신경이 예민해져가 있고 왜 지방이 많은지에 대한 그 원인 개선이 아니라 그 혈관 확장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혈압이라는 거는 볼륨이잖아요, 혈액의 양.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소변으로 수분을 빼내는 거죠. 이제 그 3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혈압약에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혈압약의 기본이거든요. 말씀 다시 드리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우선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특히 심장이나 뇌 같은 데는 부담을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약을 먹으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충분히 하루 필요한 모든 세포들한테 충분히 영양을 공급할 만큼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느냐, 또 내가 움직이면서 충분히 이 혈액 에너지를 사지 말초 혈관까지 잘 보내주고 있느냐, 움직이면 내가 충분하냐, 또 잠이나 스트레스 같은 걸 잘 내가 해결하면서 자율신경이나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있느냐, 이 3 가지가 핵심이에요. 예, 이것만 해결이 되면 충분히 혈압이 좋아지고 몸에서 개선될 수 나타난 있죠. 염증,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요 전에 인제 이 우리가 왜 염증이 생기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사실 기본적인 몸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한 30 조에서 한 40조 정도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혈액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의 생명줄은 혈액이에요. 근데 그 혈액이 제가 인제 혈액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혈액이 사실은 세포에 가서 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 에너지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은 모든 인체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해 주고요. 또 세포들이 활동해서 노폐물이라는 그런 활성산소가 있으면 그걸 인제 청소를 해줘 제거도 해 주고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뭐 핵심적인 역할인데 거기 다 혈액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몸에 혈액이 건강하면 세포가 건강해지고요. 세포가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혈액은 지금 이제 한 세 가지 축으로 내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에너지를 잘 만들어야죠. 혈액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만드는 거는 음식과 인제 우리가 위장 기능에서 만드는데요.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거는 이 손발끝, 모세혈관, 말초, 혈세포 말단까지 잘 순환이 돼야 돼요. 예, 순환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잘 만들어지고 순환이 되더라도 그 혈액은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질이. 혈액의 질이 나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속빈 강정 같은 게 공급이 돼서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 혈액의 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한 5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점도죠, 점도. 혈액이 너무 끈끈해도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돼요. 그리고 혈액 속에는 혈당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거죠. 또 혈액 속에는 지질, 우리가 뭐 고지혈증 이러면 대부분 이제 지방을 없애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지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질이 세포막을 만드는 원료가 되고요.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지질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 속에는 산소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세포에 가서 산소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산소가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제 몸에 내 몸이 알칼리다, 산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폐하, 산도가 또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 혈액의 균형이거든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균형. 근데 이 균형은 누가 만드느냐? 이 균형은요,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조절을 해요. 그 호르몬과 자율신경 위에는 누가 있느냐? 잠과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자고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없어야지만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안정을 찾게 되고요. 그 안정을 찾아야지만이 좋은 혈액, 즉 퀄리티가 좋은 혈액이 만들어질 수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혈액의 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기 때문에 혈액의 제가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혈액의 3축은 혈액의 생성, 일단 잘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 혈액의 순환, 그다음에 세 번째 혈액의 균형. 이 세 가지가 사실 우리 건강의 핵심이라는 걸 제가 건강은 혈액에 달려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혈액의 생성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위장에서요. 위장에서 음식을 통해서 만들죠. 근데 인제 이 어떻게 보면 혈액을 만드는 공장이죠, 이게. 그런데 이걸 그러면 잘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많이 먹고 막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의 위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거 인제 내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만 예를 들어 위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 늘 '나는 찬 걸 좋아해. 나는 과일을 좋아해.' 이러다 보면서 냉장고에 찬 거 꺼내 먹고 요즘 또 밀가루 음식이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밀가루 같은 걸 먹으면 위 기능은 점점 더 나빠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인제 이래서 어쨌든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위기능에 맞게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혈액의 생성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생성된 혈액은 어떻게 됩니까? 혈관을 따라서 모세혈관까지 가서 각 세포에 인제 영양을 공급해 주는 어떻게 보면 순환이라는 거는 물류망이죠, 물류망. 그래서 이 물류망을 어떻게 소통이 되고 이루어지느냐? 이건요, 심장이죠, 심장.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심장이 펌프만 해서는요, 손발끝까지 말초 세포까지 말초 혈관의 세포까지 잘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움직여 줘야지만이 근육의 작용을 통해서 말초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잘 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생성되고 잘 가더라도 그 혈액의 질이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퀄리티가. 그 퀄리티는 얘기 드렸습니다만 혈액이 뻑뻑해도 안 되고 너무 또 묽어도 안 되고 점도라고 그러죠. 점도, 혈당, 지질, 산소 포화도, 그리고 산도 이게 인제 혈액의 질을 결정을 하고요. 여기에는 인제 호르몬과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율에 의해서
간장과 신장, 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주 역할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인제 아주 일정한 아주 질 좋은 그런 혈액의 퀄리티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하는 거는 잠과 정신 활동, 그 위에는 상위 개념에는 수면과 정신 활동이에요.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호르몬 자율신경 다 무너지고요. 이 호르몬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간과 신장과 폐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건강의 핵심은 혈액이고, 혈액은 세포를 먹여 살리고 세포의 찌꺼기를 제거시키려고, 그걸 통해서 사실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세 개의 축은 혈액의 생성과 혈액에 공급되는 순환과 혈액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균형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염증이 가득한 이유가 있나요? 네, 현대인들이 사실은 그 몸에 염증이 가득한 이유도요. 결론적으로는 혈액의 생성과 혈액의 순환과 혈액의 균형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혈액의 생성 문제죠. 좋은 혈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가공식품 많이 먹죠. 예, 거기에는 뭐 첨가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원료가 아닌데 그게 좋은 혈액이 나올 수가 없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액상과당에 대한 걸 알게 모르게 음식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걸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즘 뭐 최근도 유행합니다마는 두쫀쿠라고 있지 않습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 예, 이 두쫀쿠가 사실은 대표적인 액상 어떤 과당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쫀득쫀득하게 하려면요 엄청나게 과당과 당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걸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죠.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이라는 혈관은 부드럽고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내벽에는 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이 막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혈당이 이게 이제 바로 인슐린을 통해서 세포나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혈관 속에 많이 넘치다 보면 이 콜라겐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당독소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당독소가 되는 거거든요. 예, 당이 독소가 되는 거죠, 단백질하고 결합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 당독소는 또 어떤 역할을 해 주냐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해요. 미세염증을. 미세염증을 유발하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요, 이제 동맥경화도 생기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동맥경화뿐만이 아니라 혈액 속에 당독소로 인해서 염증이 생겼다는 건 바로 이제 우리 몸의 염증의 하나의 어떤 뭐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무 과식하고 고열량의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인체입니다만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요 한 2% 내지 5%는 완전 연소가 안 돼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 자동차 매연 내기 했잖아요. 그죠? 활성산소라는 매연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염증의 원인 물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고열량의 식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위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내가 말씀드렸던 연료의 2% 내지 5%는 이 활성산소 불완전 연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먹으면 불완전 연소도 그만큼 많아지고 활성산소가 과잉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과잉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여러분 활성산소라는 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산소가. 그 활성화되는 이유가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자가.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우리 혈액 속의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인데요. 이 적혈구는 우리 혈액 속에, 자, 혈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모든 영양체를 실어서 나르는 그런 배달 기사 같은 역할을 해 주는데, 이 적혈구는 서로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야지만이 아주 우리 인체 말단의 모세혈관까지 그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엄청 덩이져 있으면 그게 진행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혈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적혈구 세포막 바깥은요 다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안쪽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 그래서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혈구는 서로 이게 음전하끼리는 이게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구가 안 엉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타 원리라는 거거든요. 제타 원리. 예, 제타 원리로 인해서 이 음전하가 서로 혈구를 밀기 때문에 혈구가 응집이 되지 않고 말초혈관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우리 혈액 속에 활성산소가 많으면요, 이 활성산소가 적혈구의 밖에 있는 전자를 뺏어가 버려요. 뺏어가면 혈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자를 뺏기니까 양전하를 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혈구끼리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연전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연전 현상이라는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엽전 꾸러미를 말아 놨을 때 이게 엽전이 이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연전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적혈구가 응집이 되고요. 응집이 되면 어떻게 되면 순환이 안 되죠. 예, 순환이 안 되면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이 흐르질 못하면 정체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혈액 생성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가 위기능이 인제 약하다는 거죠. 위기능이 저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 안 되죠? 그러면 음식을 많이 먹지를 못해요. 연료를 많이 넣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연료를 많이 넣어 주지 못하면 혈액 생성이 안 되니까 에너지 생성이 안 되니까 상품이 안 나오는 거죠. 상품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들도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전자 전달계를 비상상황으로 만들어서 무리하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 포도당이나 산소가 가줘야 되는데 이 혈액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못 가니까 세포 내에서 인제 위기 상황으로 생각하고 무리하게 운영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노폐물이 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활성산소가. 이건 또 뭐하고 같냐면 기름이 부족한 차를요 억지로 막 페달을 가속을 밟아 가지고 운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 왜 염증이 생기느냐. 우리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거의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운동 부족하죠. 순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혈액 순환은 심장의 박동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말초까지 보내주기 위해서는 일상의 움직임과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순환이 안 되게 되고요. 또 말단까지 세포에까지 공급이 영양 공급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그 가서 돌아오면서 노폐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노폐물이 이 활성산소가 제거가 안 되고 정체가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포 조직은 적혈구들이 제타 현상으로 나름대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거리를 두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활성산소가 가서 전자를 뺏어와 버리면 연전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세포 자체에도요. 이 전자를 뺏기게 되면 산성화가 일어납니다. 산화가 돼요. 우리 기계 녹슬듯이 산화가 일어나요. 산화가 주로 어디에 일어나냐 하면 세포막은 지질로 만들어지거든요. 거기 산화 일어나면 우리가 지방 산화 일어나 보세요. 석조 파괴되죠. 염증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혈액 에너지가 순환에서 문제 생기는 이런 그 염증은 제가 물이 흐르지를 못하면 섭는다. 우리 혈액도 충분히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염증의 온상이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 많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혈액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혈액 균형이 깨지는 이유는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자율신경이 균형이 깨지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요. 혈관이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요. 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 못 자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장기들이 혈액을 정화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자야지만요. 간과 신장을 어떻게 해서 혈액을 정화하냐면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요.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요. 깊은 잠을 자면. 그래서 부교감 신경 우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면 혈관이 이완이 돼요.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그 확장된 혈액이 자연스럽게 간이나 신장으로 들어가서 정화되고 염증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잠을 못 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염증은 저녁에 잠을 통해서 혈액을 정화하면서 우리가 낮에 좀 부족했던 부분에 어떤 발생된 염증을 수면을 통해서 정화를 시켜주는데 이게 잠을 못 자면 염증이 그 다음날 이월이 됩니다. 그럼 염증이 이월이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날 염증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염증이 자꾸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연히 자율신경 문제로 교감신경 항진되면서 점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혈액의 끝볼 일상 속 최악의 염증 유발 요인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잘 먹는 혈액의 생성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 혈액의 순환을 위해서는 운동과 움직임, 운동도 해주는 필요성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과 스트레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만명의 원인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사실은 이것도 잠을 잘 자면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왜 해소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면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항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장하고 예민해지는 겁니다. 근데 잠은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요. 부교감신경을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시켜요. 그렇게 되면 낮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더라도요. 저녁에 아주 깊은 잠을 자고 편안한 잠을 자고 나면 사실은 그 스트레스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잠이다. 일상 속의 최악의 염증 유발 요인은 1위는 잠이다. 왜 잠이 중요하냐? 잠을 자야지만이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이 편안하게 부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이완이 되면서 이 간과 신장에서 신장으로 혈액이 가서 혈액이 정화가 된다. 혈액을 한번 청소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다.
그리고 세포를 어떻게 보면 수선한다 이걸. 예. 근데 우리가 뭐 늦게까지 뭐 핸드폰 쳐다보고 또 늦게까지 그냥 활동하고 이러면서 잠을 못 자게 되면 간이나 신장에서 저녁에 혈액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타임을 다 놓치는 거죠. 그러면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이 이월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혈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혈액의 질이 떨어지면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혈액의 점도라든지 혈당, 지질, 산소, 그다음 폐하 이 뭐 혈당, 지질 잘 아시다시피 고지혈증, 혈당뇨 다 사실은 여기 잠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잠이거든요. 예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잠을 줄여 가지고 막 성공하려고 늦게까지 노력하잖아요. 그거는 성공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염증을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은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항염증제이고 또 혈액을 정화하는 혈액 정화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은요. 우리 한의학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잠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전에 의해서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자전에 의해서 밤과 낮이 이게 다 자연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태양을 마주할 때 낮이 됐을 때는 모든 생명체와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활동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내려가서 안정을 해야지만이 자연의 에너지를 타는 거고요. 이 자연의 힘이라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를 잘 타면 제가 늘 얘기해 드렸습니다마는 서카디안 리듬, 하루의 생체 리듬을 잘 타면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어느 정도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고 안 움직이면 몸을 움직이는 찌뿌둥하게 그런 반응을 내주고 때가 되면 잠이 오고 아침에 딱 때가 되면 눈이 꺼지는 이 시스템이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이 중요한 겁니다. 불면이 혈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러면 잠을 못 자면 왜 혈액의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제가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혈액의 속에는 적절한 점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너무 걸쭉해도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묽어도 피가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해주게 되고요. 너무 뻑뻑해도 순환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잠을 못 자게 되면 이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잠을 통해서 혈관이 이완이 되고 신장과 간에서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정화하는 하나의 정화 작용을 하는데 이게 정화를 못하면 수분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신장에서 다 수분 대사를 조절해 주거든요. 그리고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잠을 못 자면 혈액은 걸쭉하고 끈적한 피가 된다. 잠 못 자면 피 마른다는 게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피가 마르지만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 걸쭉하고 끈적한 그런 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혈액 속에 혈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질.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 잠 못 자면 스트레스 받죠. 예, 예민해지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죠. 코티졸이 나옵니다. 이 코티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은 당분을 그냥 갖다가 붓는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당을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게 떨어지고요. 혈당 조절이 불가능해지죠. 그러면 이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탕물처럼 이제 끈적하는 그런 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질이라고 그랬죠. 이 지질은 세포막도 만들고 호르몬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나치면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끈적하면서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잠을 잘 자면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대사해서 혈액 속의 기름을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잠을 못 자게 되면 기름기가 청소가 안 되면서 떠다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잠을 못 자게 되면 기름기가 피 속에서 떠다니는 그런 혈액 상태가 된다. 예,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기름 속에 혈액 속에 기름기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또 염증 만들고 또 순환 안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적절하게 혈액 속에 산소가 있어야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숙면을 통해서요. 잠을 통해서 폐 가스 교환을 안정된 가스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박동도 조율을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산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더 문제는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피가 질식하는 거죠. 질식하는 그런 피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도죠. 이 혈액이 우리 몸은 사실은 7.4 정도의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잠을 못 자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요. 또 대사가 항진되고 우리가 대사가 항진되면 활성산소라는 것도 나오지만 뭐가 나옵니까? 젖산이라는 게 나오고요. CO2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젖산은 바로 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다 몸을 산성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혈액 자체가 산성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인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정을 이 5개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미치면서 혈액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만큼 제가 잠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더 강조를 내 몸이 드립니다. 보내는 염증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몸이 보내는 염증 신호는요. 첫째 피로죠. 피곤하다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 30조, 40조의 세포가 이게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노폐물이 너무 많다. 일단 첫째 만성 피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실은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게 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제 브레인 포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안개 낀 것 같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염증의 신호입니다, 이게. 내가 기억력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내 몸이 염증에 약하구나. 지금 염증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뚜렷한 게 뭐 감기 증상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없이 몸이 어슬어슬하고요. 또 체온이 미세하게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미열과 이제 오한이 있는 거죠. 이러면 내 몸에 이제 염증의 어떤 초기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런 일반적인 그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혈액이 생성이 안 돼서 염증의 신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생성 안 되는 사람은 손발이 처져요. 수족 냉증이 대표적인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만은 식후에 졸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손발이 내가 많이 차다. 그러면 내가 혈액을 충분히 못 생기면서 염증의 어떤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어떤 대표적인 염증의 신호는 뭐냐면 자고 나면 얼굴이 붓죠. 몸이 부석부석하고 붓고요. 또 손발이 저립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지를 못하니까 저리게 되는 거죠. 붓고 저린다 이러면 혈액 순환의 문제로 혈액이 잘 가지를 못해서 이게 염증의 어떤 신호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액의 질, 그러니까 혈액의 질이 붕괴가 되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뭐냐면요. 혀에 백태가 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 가지고 아침에 거울 보면서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혀에 많은 백태가 끼어 있으면 내가 이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에 지금 숙면에 문제가 있구나. 혈액의 질이 지금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물론 피로도 같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이제 증상들로서 내 몸에 염증의 어떤 신호가 지금 시작되는 염증이 시작된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내 몸의 있겠습니다. 염증을 잡는 최고의 식품은 무엇인가요? 염증에 좋은 최고의 음식은요. 하나를 제가 탁 꼽으라면 저는 양파를 꼽겠습니다. 양파. 그래서 양파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 혈액이 잘 소통되도록 해주는 천년 소통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씩 천년 소통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왜 이게 양파가 좋으냐 하면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혈액의 생성, 순환, 균형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다 유익한 거거든요. 일단 혈액의 생성 관점에서는 우리 몸의 장은요. 유익균이 잘 성장하고 유익균이 잘 번식하고 하려면 그 배양 토양이 좋아야 돼요. 그 토양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래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양파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혈액의 순환에도 어떤 도움이 되냐면요. 이 양파 속에는 유황화합물이 있습니다. 유황화합물이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유황화합물은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혈관 확장하면 어떻게 물로 혈액이 잘 소통될 수밖에 없죠. 잘 순환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혈액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마 양파 하면 퀘르세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퀘르세틴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필요 없는 기름기도 없애주고요. 또 지나친 당이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많으면은 이 흡착해 가지고 나름대로 산도 같은 걸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기, 당, 산도 이렇게 조절해 주니까 혈액의 균형이 얼마나 좋은 성분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최고의 음식으로 염증 없애는 데 최고의 음식으로 양파를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파를 먹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양파같이 이런 유황화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알리신이라는 좀 매운맛을 내는 거예요. 알리신이라는 거. 근데 이 알리신의 특징은 뭐냐면 공기하고 만나면 이 알리신이 활성화가 돼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양파를 먹을 때는 양파를 썰어서요. 가능하면 생양파를 드시는 게 좋고 썰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줍니다. 방치를 해뒀다가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알리신의 매운 성분이 위를 자극해서 오히려 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볶아서 또는 익혀서 먹는 게 좋고요. 또 공복에는 안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먹는 양도 조금씩 이렇게 늘려서 좀 위를 적응시켜 가면서
염증 잡는 항암식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혈액의 생성이 안 되는 사람, 또 혈액을 잘 순환을 못 시키는 사람, 또 혈액의 어떤 잠이나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액의 퀄리티, 균형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요런 사람별로 인제 제가 대표적인 걸 하나씩 추천을 드리면, 일단은 혈액이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요, 무엇보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쪼끔씩 자주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요. 또 밀가루 찬 거 이런 거 사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위가 음식을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잘, 혈액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하는 식품은, 발효식품은 사실은 다 좋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나또라 그러죠. 청국장이죠, 일종의. 일본 청국장이라고 그럽니까? 청국장이나 나또,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 뭐 체지방이 많고 또 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또 손발이 저리고, 이런 사람들은 순환이 문제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체지방을 줄여야 돼.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얘기를 드린 혈관이라는 강물에 그 지방이라는 거는 그 이끼가 낀 것 같다 그랬잖아요, 강바닥에. 그 이끼를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체지방의 원인이 되는 거는 탄수화물이 과잉되면서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게 먹어야 되고, 적게 먹게 되면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음식은 어떤 게 좋으냐? 그 매운맛이어서 알리신 많이 들어가 있는 거요. 양파도 물론 뭐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늘, 부추 이런 거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는 엄청 좋은 거거든요. 이 알리신이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나름대로 순환이 좋아지고 혈액 응고도 막아주고, 이제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대표적인 식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 혈액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혈액의 질이 인제 떨어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한 시간에 먹고. 왜냐하면 리듬이 깨진 사람들이거든요. 밤낮의 리듬이 깨지고 특히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물을 많이 먹어라.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그 70%는 물이고요. 또 혈액에도 상당한 물이, 수분이 있는데, 이 사실은 물을, 이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대부분 혈액의 점도가, 특히 잠 못 자면 혈액이 걸쭉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좀 조금씩 자주, 물을 먹는 섭취법도 내가 한번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조금씩 자주 이렇게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일정한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 아침, 점심, 저녁. 그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걸 하나 추천을 드린다면 산조인이 있습니다. 산조인. 이 산조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산에 나는 대추나무의 열매예요. 일반 대추보다 조금 작아요. 작고 동글동글하고요. 맛이, 이게 신맛이 납니다. 산조인이라는 게, 산이 산미가 난다 그러죠. 우리가 이게 산에서 난다고 해서 산조인이 아니라 그 산이라는 거는 신맛, 신맛을 얘기하는 의미로 인제 한자로 그렇게 산조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약 재료도 많이 쓰는데, 이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이제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요즘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게 지금 팔리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럴 필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그 효능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효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그 효능이 좋은 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능이, 사실은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약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약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약재들을 서로 도와주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좋긴 한데 그 비싼 약 효용 대비, 가격 대비 효용에 일단은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그 비용이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이렇게 약의 잘 배합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한의원 같은 데 가셔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고걸 좀 참고로 드리고, 만약에 굳이 '난 그래도 먹겠다.' 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산조인은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살짝 볶아야 돼요. 이 볶아야지만이 이 산조인이라는 씨앗의 그 막이 있잖아요. 그게 인제 깨지면서 차로 끓였을 때 잘 우려나거든요. 잘 우려나고 오히려 또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초한다, 볶는 걸 초한다 그래요. 인제 볶아서 차로 인제 드실 수가 있겠다. 인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암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은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진단은 갑자기 받지만 결코 갑자기 오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에 30조, 40조의 건강의 핵심은 혈액이다. 사실 혈액의 산물이거든요. 혈액 환경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잠자는 거, 이게 잘못되면 다 혈액에 만들어지고 혈액이 세포까지 가서 공급해 주고,
또 혈액의 질, 이 퀄리티가 떨어지면 문제가 유발된다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유발되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염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염증이 이제 만성화되면 세포 우리 30조, 40조의 세포의 0.5%는 매일 생성된다 그랬죠. 1억 5천 내지는 2억 개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 생성되는데 그 생성되는 토양이 오염이 된 거예요. 혈액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세포의 원료가 바로 생성되고 하는데 원료가 혈액인데 그게 오염되어 있으면 좋은 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 오염되어 있으면 세포 생성에 있어서 DNA라는 그 복제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억 5천에서 2억 개가 생기다 보면 암세포 하루에 5천 개에서 10,000개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혈액이 정상이면 혈액 속에 면역세포가 가서 그걸 다 잡아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토양이 오염이 돼서 혈액이라는 게 오염이 돼서 DNA 복제 오류가 생겨서 암세포 생성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혈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가서 기존에 생긴 암세포를 잡아먹지도 못하고 이러면 암이 발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은 우리 몸의 혈액 시스템이 문제다. 그 원인은 우리가 무심코 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사실은 그게 반복되면서 혈액이라는 토양이 오염이 되고 원료가 오염이 되고 그게 반복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암세포로 발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암세포 있겠습니다. 잡는 항암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드렸죠. 염증에 제일 좋은 게 양파라 그랬어요. 사실 암에도 제일 좋은 게 저는 양파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양파를 먹으면 혈액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균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양파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은 혈액 생성 안 되는 사람 제가 염증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 엔진 용량이 작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에서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좋은 원료를 조금씩 자주 넣어주라. 아침, 점심, 저녁 먹고요. 그 사이에 간식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식을 하시면 좋으냐 하면 내 입 속에서 타액, 침샘으로 소화를 시켜서 넘겨야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 생각만 하시면 혈액 생성에 좋은 혈액 만드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에서 제가 추천했죠. 대표 음식 낫또, 청국장류. 혈액이 생성 안 되고 하는 사람은요. 최고의 항암식품이죠. 그리고 체지방이 많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붓고 몸이 무겁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신적인 비만인 사람. 이 사람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적게 먹는 게 항염증에 제일 좋고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항암에 제일 좋은 식사법이에요. 그리고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되고 먹게 되면 저탄, 고단, 단백질,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그리고 순환에 좋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에 좋은 마늘, 파, 양파, 부추, 알리신 많은 매운맛 채소 많이 드시면요. 이런 사람들은 혈관 확장되면서 혈액순환 좋아지고 염증 줄어들고 암세포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깨지는 잠 못 자고 늘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 혈액의 점도라든지 혈당 지질, 산소 포화도, 폐하 다 문제 생긴다. 혈액의 질을 문제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호르몬하고 자율신경 조절해 주는데 가장 좋은 게 물이거든요. 사실은 열내를 주잖아요. 우리 열 받았을 때 스트레스 해소해 주는데 물만큼 좋은 정화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 그리고 매사를 규칙적으로 해라. 음식도 진짜 시간을 재놓고 아침, 점심, 저녁 딱 그 시간에 되면 먹고요. 잠자는 것도 최대한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것도 그 규칙만 지키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피는 맑아지게 돼 있다. 제가 그걸 강조드리고요. 굳이 먹는다면 여러분들 베리류 좋은 거 아시죠? 블루베리, 뭐 스트로베리 다 베리류는 뭐가 있습니까? 안토시아닌이 있잖아요. 항산화. 파이토케말이 항산화해서 우리 활성산소 없애주는데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혈액의 균형이 깨진 사람,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베리류,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이게 좋은 그런 식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 이 견과류, 호두, 아몬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오메가3 많잖아요. 네, 오메가3 지방산은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뭐죠? 나쁜 그런 지방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혈관세포도 보호해주고, 또 이 오메가가 일종의 이런 오메가3 같은 자율신경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요. 또 제가 그 염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잠자는데 굉장히 좋은 천연 멜라토닌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긴 합니다. 산조인 같은 거 병원에서 좀 처방을 산조인만 끓여서 먹을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배합하면 훨씬 더 오히려 산조는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약을 받아서 드실 수가 있다. 식탁 위 이외의 발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무심코 이제 뭐 평소에 뭐 또 기호식품으로도 먹을 수가 있고요. 하는데 우리가 이제 꼭 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65도 이상의 너무 뜨거운 이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물 먹으면 시원하다고 하면서 이제 뜨거운 거 후후 불면서 드시는데 정확하게 온도는 65도 이상 뜨거운 국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걸 드시게 되면 식도 점막을 파괴하면서요. 그 세포의 변이를 유발해요. 이게 국제암연구소의 EA군입니다. 발암물질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 무심코 뜨거운 거 속 편하다고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고온에서 뜨거운 데서 조리된 갈색 탄수화물이 있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감자 같은 거, 빵 우리가 구울 때 이렇게 막 갈색으로 변한 거 있죠. 이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이게 또 발암 물질이에요. 이 탄수화물 태워서 먹는다든지 너무 이렇게 열에 강하게 조리해서 먹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온에서 보관된 이렇게 말린 식재료 있잖아요. 우리 견과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또 먹다가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쩐내 난다 그러죠. 쩐내 나는 견과류라든지 또는 말린 식재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가 뭐 오징어도 있고 여러 가지 말린 식재료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곰팡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견과류 속에는 이 쩐내 나는 견과류 속에는 아폴라톡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간암에 아주 뭐 강력한 간암 독소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온에 그냥 이렇게 말렸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식재료들 이제 드실 때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럼 요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국도 너무 뜨겁게 그냥 바로 드시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좀 이렇게 식혔다가 드시는 거. 특히 뭐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제 튀기고 이렇게 막 굽고 하는 것보다는 좀 삶는 게 오히려 좀 좋다는 표현을 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조식품 같은 거는 실온에 그냥 둘 게 아니라 반드시 인제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제가 좀 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요? 우리가 인제 건강식이라고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알고 먹었는데 사실 그 사람 몸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평소에 속말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하고 뭐 혈액 에너지 생성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장이 차가운 사람이거든. 위기능이 차갑다는 표현이 어쨌든 속이 냉한 사람이죠. 냉하면서 위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특히 인제 주부들 그런 경우 많아요. 이 냉장고에서 바로 찬 과일 계속 꺼내서 먹는 겁니다. 과일은 좋으니까 결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제 소화 안 되니까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탄산음료. 사실은 이게 탄산이 위에 자극을 주면 소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찬 과일, 또 찬 탄산음료, 또 냉수, 찬 거. 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냉수 한 잔 좋다." 이러면 사실 이런 사람은 냉수 아침에 찬 거 먹으면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니라 몸에 굉장히 안 좋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치명적인 것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인제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위기능이 차고 냉한데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화력을 다 꺼 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 화력을 꺼 버리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 소화되겠습니까? 예, 안 되죠. 독소 생기죠. 담음이라는 한의학적으로는 담음이라는 독소가 생깁니다. 이게 다 발암 물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침에 늘 붓고 손도 뻑뻑하고 뭐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는 것 같고 자꾸 눕고 싶고 이런 인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 전신 비만되는 사람들요. 우리 올리브유 좋다고 이게 제대로 관리 안 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 올리브유 자체를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몸에 기름이 많은 사람한테 아무리 뭐 오메가3 좋은 올리브라도 제가 기름이 들어가는 거는 별로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특히 인제 뭐 관리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가열된 열에 의해서 들기름이라든지 올리브유 같은 오메가3 같은 게 산패가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발연점이 굉장히 낮아요. 이 낮은 발연점 때문에 산패가 되면 뭐가 나오느냐? 벤조피렌이라는 또 항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다 뭐 암 유발 물질이죠. 그래서 올리브유 들기름 좋다고 뭐 먹었는데 오히려 더 그분한테는 해가 될 수가 있다면서 특히 인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에너지 길이 혈액 에너지의 이 질이 떨어지는 사람,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특히 인제 간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인제 과일적, 여성분들도 많습니다만 과일적, 그다음에 디저트 인제 급격한 당분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혈액이 산성화가 됩니다. 혈액이 산성화되면 염증 생기고요. 이게 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상태별로 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특히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찬 과일이라든지 찬 거, 찬 냉수, 그다음에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특히 인제 기름 종류에 가열되면서 산패된 기름, 그다음에 이제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특히 인제 당분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는 혈액의 어떤 산성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외식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가족들끼리 인제 뭐 사실은 외식하는 경우 인제 별로 생각 없이 고기 먹으러 가면 이제 고기 그냥 구워서 먹고요. 또 여러 가지 어쨌든 음식들을 인제 즐기게 되는데, 특히 인제 저는 첫 번째 직화구이 연기에 바로 인제 고기를 굽는 거는 이 벤조피렌이라는 게 이 고기 표면에 인제 흡착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바로 인제 혈액에 나쁜 질의 어떤 혈액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산패, 인제 우리가 사실은 뭐 음식점에서 그럴 리는 없습니다마는 인제 식당에 따라서는 오래된 기름 같은 걸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튀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인제 우리가 뭐 많이 뭐 우리 닭 같은 거 많이 먹습니다마는 인제 그런 걸 사실 주의해야 되고, 또 가공육 같은 거 우리가 뭐 소시지나 이런 것들요. 특히 인제 여기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든지 이게 인제 단백질하고 만나게 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이게 굉장히 아주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제 순환도 문제가 생기고 요런 거 좀 주의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인제 너무 자극적인 당분들, 우리가 뭐 디저트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너무 짠 음식,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아시다시피 인슐린 막 수치를 폭등시키고 이러잖아요. 또 짜고 이런 것들은 또 위점막을 손상을 유발하고 이제 이러니까 요런 것들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뭘 먹어야 되느냐? 추천 음식은요. 가능하면 수육, 삶아서 보쌈 위주의 어떤 선택이 좋고요. 굳이 구워서 먹으면 반드시 탄 부분은 좀 제거를 하고 먹는다. 그리고 인제 외식을 하고는 따뜻한 물 한 잔 먹으면서 가볍게 한 15분 정도는 산책을 하는 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또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쓰는 조리도구도 암을 유발할 수 있나요? 우리 집에 가정에서 쓰는 뭐 조리 도구들 한 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코팅이 벗겨진 팬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 이제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 과불화 화합물이 용출이 되고요. 이 과불화 화합물은 사실 간암하고 췌장암에 아주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스테인리스 또는 무쇠 또 세라믹으로 코팅된 이런 팬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우리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사실은 별 생각 없이 고기 구울 때도 뭐 불판에 깔기도 하고 하는데 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인제 알루미늄 냄비 같은 데 뭐 우리가 라면을 끓인다든지 김치찌개를 한다든지 이러면요, 이 산도가 높은 짠 음식은 바로 알루미늄을 분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이 용출이 돼요. 이 알루미늄이 용출이 되면 이게 사실은 우리 몸의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증가를 시키고 몸을 산성화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알루미늄 냄비나 알루미늄 제품을 쓰는 걸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플라스틱 도구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고온이 되면요, 환경 호르몬이 나와요. 이 환경 호르몬은 뭐 아시다시피 유방암이나 전립선 같은 우리가 이 호르몬 관련되는 그런 장기에 아주 암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해야 되겠고, 근데 이런 경우는 조리 도구도 가능하면 나무나 실리콘이나 또 스테인리스 같은 그런 소재로 인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리할 때요, 이 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기시키는 거요. 뭐 우리 가끔씩 뉴스에 보면 특히 학생들 음식 담당하는 조리하시는 분들이 이 암 때문에 암 발병돼서 뭐 산재 받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사실 국제암연구소에서도요, 이 조리의 매연, 조리할 때 생기는 매연을요, 1군 발암 물질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리할 때 환기도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그 염증하고 사실 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진짜 특히 염증과 암의 핵심은요, 혈액입니다. 혈액. 우리 몸이 혈액이라는 건 우리 몸이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또 우리가 얼마나 움직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액이 순환이 되고요. 또 잠자고 스트레스가 이게 혈액의 질을 결정을 합니다. 혈액이 이제 건강해야지 세포가 건강하고, 또 세포가 건강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고요. 사실 혈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6개월 이상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거는 관리는 하세요. 관리는 하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 몸의 세포가 30조 40조의 세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혈액을 내가 만들고 있느냐, 또 만들어진 걸 세포까지 잘 가는데 그 길에는 문제는 없느냐, 또 그리고 그 혈액이라는 퀄리티가 제대로 좋은 혈액의 질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 평가해야 되는 거고요. 이 거기에는 그 상위 개념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일상의 운동과 움직임, 잠과 정신활동, 이게 인제 관여된다, 인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좀 일반인들에 알리고자 책을 썼죠. 노비노 건강법이라는. 지금 인터넷 같은 데 여러분들 노비노 건강법 쳐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노 건강법이라는 책도 썼고요. 또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 몸에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고 거기는 뭐 다이어트나 기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다이어트만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건강 관리의 핵심적인 내용들도 다 들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